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면역력에 대한 거예요. 다들 몸이 아프니까, 면역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 생각이 오히려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흔한 오해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가 면역 질환. 이거 정말 면역력이 약해서 부족해서 생기는 병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겠지 싶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아주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면역력. 과연 무조건 높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런 생각이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들께는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면역 증강에 좋다는 것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 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자가 면역 질환,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 병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왜 면역력을 무작정 높이는 게 위험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요, 면역력의 힘이 부족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이 막 넘쳐날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면역 시스템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힘의 양, 즉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이 향하는 타겟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이 군대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적군만 아주 정확하게 골라서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 자랑스럽던 우리 군대가 갑자기 피하식별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아닌 아군, 바로 내 몸의 멀쩡한 세포들을 공격하는 반란군으로 돌변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 몸에 반란군이 날뛰고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면역 증강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미 내 몸 안에서 반란군이 아군을 공격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면역을 증강시키는 보조제를 넣어준다? 이건 말 그대로 나를 공격하는 그 반란군한테 따끈한 보급품이랑 최신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반란군의 전투력만 더 어마어마하게 강해주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면역 증강 보조제 중 일부는요, 우리 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TNF-알파, 인터루킨-1 같은 것들인데 얘네들이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탄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이토카인들이 자가 면역 질환 염증의 핵심 주범들이거든요. 결국 좋으려고 먹은 보조제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염증의 불길에 기름을 냅다 들이붓는 셈이 되는 거고요. 결국 병이 급격히 나빠지는 플레어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가 면역 피부질환 환자 무려 3명 중 1명이, 그러니까 32%가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피부근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분석했더니 면역력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엘더베리를 먹은 환자의 62%, 그리고 스피룰리나를 먹은 환자의 47%에서 병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실제 위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2004년이면 벌써 꽤 오래됐죠? 저명한 학술지에서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면역을 자극하는 허브 보조제는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없던 병을 아예 생기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조절과 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니까 강조할게요. 자가면역 치료의 목표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는 면역, 즉 날뛰는 반란군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다시 아군을 보호하도록 조절해서 우리 몸의 평화로운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들이 바로 이 반란군의 과도한 활동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상태, 이걸 면역관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회복시키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고 소문난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 입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것이 혹시 내 몸 안에 반란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